요 지역입니다. 사우디 지금 조용히 찍으려고 이렇게. 가스전 최대 매장량 삼성전자 시총의 5배. 펌핑 해야지, 펌핑. 오랜만에 긴급 잡설. 오늘 며칠입니까? 6월 3일 월요일이죠. 벌써 6월이야. 날 엄청 덥다. 제가 왜 긴급 잡설을 찍자고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 자, 여러분이 다들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죠? 상한가. 뭐 이런 거, 아유, 야, 뭐 몇 개야, 이거? 상한가. 다 이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상한가 친 종목들 한두 개 계좌에 없어요? 석유회사가 상한가 가고, 그리고 가스공사까지 상한가 갔습니다. 한국가스공사까지. 그래서 철관회사. 근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지노맨 컴퍼니는 이거 뭐 라이선스 아웃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이오 회사인데, 지노맨 컴퍼니는 배지수 대표님 저희 출연을 하셨었는데 당시 출연하고 나서도 주가가 밀려서 욕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뭐 의미 있는 라이선스 아웃을 오늘 성공을 해서 여기는 상한가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야기할 건 이거예요. 대부분 증권사들이 HTS나 MTS에 테마주 리스트 서비스를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빨리 매매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수수료 수익이 늘어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단타도 많이 하시라고 막. 이걸 이제 조장을 하는 거죠, 증권사들은. 테마 입체 분석을 보면 도시가스 테마가 오늘 평균 15% 올라. 전체가 대성에너지 상한가, 한국가스공사 상한가, GSE 거의 상한가, 경동도시가스, 일단 이름에 가스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고, 뭐 LPG와 비슷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심지어 뭐 이원도 5% 이상 급등을 하고, 극동유와 대성산업, 요것뿐만이 아니라 가스나 석유 뽑아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강관 필요하죠. 파이프, 강관 관련주들. 아니면 거기다 또 이제 밸브 관련주, 밸브 피팅 관련주들까지 엄청 올라요. 동양철관, 대동스틸, 뭐 화성밸브, 디케이라, 하이스틸, 휴스틸까지 상당합니다. 보통 시추하고 하면 이런 석유 시추, 가스 시추하는 이거 뭐라고 합니까? 리그라고 하나, 리그? 가스나 석유 시추하는 거, 뭐 텍사스에도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전 개발한다라는 거,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시추를 검색하면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석유를 별로 시추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검색하면 이런 시추가 먼저 나온다. 그런데 뉴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동해에서 최대 140억 배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건 보통 산업부 가면 보도자료를 먼저 올라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잖아요.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 근데 여기에 보도자료 없어. 보도 설명 자료에도 없어. 왜 산업통상자원부에 없지? 그러면 경제정책을 다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있나?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도 없어. 그래서 그럼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보도자료 있죠. 안 올라왔어. 이거는 6월 3일 오전에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라이브로. 근데 아직 뭐 대통령실이나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 홈페이지에는 보도자료가 올라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원문을 봐야 되잖아. 제가 그때 라디오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먼저 올리셨어. 야, 구독자가 우리보다 많다. 우리 분발해야겠다. 라이브를 하셨고 요 스크립트를 이제 제가 긁어와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짧아요. 뭐 한 4분 정도의 브리핑이긴 한데 중요한 내용만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동해가스전이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300배가 넘는 규모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쓴다면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동안 쓸 수 있는 매장량이다.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현재까지는 판단이 된다.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 어때요? 140억 배럴이죠. 더 많은 탐사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어때요? 이쯤 되면 이제 검색했을 때 강아지 시추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동해 시추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이제 검색의 알고리즘이 바뀌는 거예요. 90년대 후반에 동해가스전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4,500만 배럴 규모였어요. 근데 지금 추정이 되는 게 얼마? 140억. 4,500만이 아니라 140억.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아닙니다. 몇 방울은 났습니다. 실제로 상업 생산도 했고, 근데 그게 21년도에 끝났다. 매장량이 얼마 없었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뽑아내다 말았다라는 거였는데, 지난해 2월에 23년 2월에 동해가스전이 추가로 거기에 더 많은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회사에다 맡겼대요. 그래서 물리탐사를 심층적으로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문가들의 판단도 거쳤고, 그래서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를 한 걸 산업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직접 발표하셨다. 요 지역입니다.
동해, 경북 포항에서 이제 앞바다 쪽으로 갔을 때 요 구역인 거고, 정부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대통령께서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셨어요. 최소 35억 배럴은 좀 빠지고, 요거는 나중에 사법부 장관이 설명을 해준 거고, 일단은 이제 큰 숫자를 좀 부르셨습니다. 매장량을 추정컨대 75대 25로 가스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대요. 대통령이 설명하신 그 내용도 보면은 석유가스전을 개발하려면 일단 물리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디 시작한다라는 거죠? 요거 물리탐사, 제대로 이 매장량이 있는 게 맞는가,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완전 앞 단계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탐사부터 실제로 생산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언론 기사에 따르면요. 그리고 석유공사를 인용을 했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뭐 한 2030년? 혹은 2034, 5년?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동해에서 우리가 석유가스를 뽑아내가지고 사우디 지금 조용히 찌그러져 이렇게 오펙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껴달라고 해야 되나? 또 하나 중요한 거. 요거는 이제 주식쟁이들에게 중요한 거. 시추를 올해 연말에 24년 연말에 시작을 하고 빠르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제로 매장량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성하고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뉴스는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돈 아닙니까? 돈. 보통 시추를 하는데 구멍 하나 때려 박는데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한 5개 정도는 뚫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5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부가 재정으로 투입을 하기도 하고 가스공사의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 기업에게 뭐 투자도 유치받겠다, 이런 계획이 현재까지는 나왔어요. 산업부 장관님도 멘트를 오늘 좀 세게 하셨네. 가스전 최대 매장량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삼성전자 시가총액 지금 얼마입니까? 한 450조 정도 하죠. 삼성전자가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입니까? 대충 한 20%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는 거는 코스피 시가총액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 가스전 최대 매장량 아까 얼마? 140억 배럴이라고 했을 때 그게 코스피 시가총액과 맞먹는다. 정확한 표현은 좀 아닌 게 뭐냐면, 시가총액은 뭐예요? 그 기업의 모든 주식수 곱하기 주가해서 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고, 기업이 그걸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고, 이 기업은 시가총액은 유지가 되거나 더 커지는 거고, 매장량은 뽑아서 쓸수록 줄어드는 거니까 정확한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규모가 그 정도 크다라고 이제 뭐합니까? 시추할 때 펌핑 해야지, 펌핑. 그런 의미가 있지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가총액을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여전히 450조 원대, 물론 이제 우선주는 별개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2192조 원, 2200조 원이란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시총 한 3분의 2 되나? 근데 대통령도 그렇고 산업부 장관도 그렇고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하니까 주가가 어때요? 안 오를 수가 있나? 아니 근데 이거 나중에 공무원들이 요 내용 미리 알고 석유 관련주들을 미리 샀다, 그럼 이거 좀 문제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코인 관련된 정책 발표하기 전에 공무원 일부가 관련 걸 미리 좀 사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과연 테마주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사는 게 옳은가 사지 않는 게 옳은가, 어떻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원체 위험한 거고, 오늘 상한가 가고 내일 하한가 가고 그럴 수도 있는 게 이 초고위험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테마주의 역사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챗 GPT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굵직한 열풍을 불러온 테마주 역사를 몇 가지 뽑아달라고. 뽑아주더라고 바로. 역시 이거 돈 주고 쓸만 나죠? 자전거 테마주 기억하십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인프라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일자리도 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돈도 돌고. 그때 MB정부 때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가 날아갔습니다. 팔 틈도 없이 날아갔습니다. 자전거가 날아갔다고, ET가 타는 자전거처럼. 여기에서는 이제 남북 경협 테마주를 2018년으로 뽑아줬는데, 남북 정상회담하고 뭐 트럼프와 막 같이 만나고 요럴 때. 근데 사실은 원조는 그 전이에요. 이거였습니다. 개성공단 테마주. 2000년대 초반에 개성공단을 같이 만들고, 개성공단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에 공장 돌려야 되니까 전력을 송전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당시 송배전 테마주들이 엄청 떴었다고. 그때 떴던 종목 중에 하나가 소형주. 막 잡주라고 했던 재룡전기. 이 시절에 개성공단 테마주, 그 중소기업 같은 거, 이랬던 사람들이 최근에 막 변압기로 날아갈 때 이제 막 감전되는 거지. 막, 어우, 야.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대강 테마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당시에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토목 관련된 막 엔지니어링 기업들 막 몇 배 날라갔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요거 이제 가장 골 때렸던 거 2018년에 보물선 테마주. 무슨 신일그룹, 뭐 러시아 제국 그 돈스코이호, 그때 이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돈스코이호라는 러시아의 전함이 침몰이 됐는데 그게 서해 무슨 바다 앞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동해였나? 기억도 안 난다. 이거 결국엔 코인 가지고 이제 작전했던 사람들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동생인가가 잡히고 이거 추진했던 그 오빠는 아직까지 해외에 있고 안 잡히고 뭐 그랬었는데 하여튼간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챗 GPT한테 과거 테마주 역사 뽑아달라고 하니까 한 10개 이상은 뽑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각 증권사들이 이렇게 서비스하는 각종 테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화장품 테마, 엔젤 산업 테마, 제대혈 테마, 탈모 치료 테마, 밥솥 테마, 마이크로 LED 테마, 홈쇼핑 테마, 뭐 면세점 테마, 모더나 테마, 손해보험 테마, 여름 테마, 줄기세포 테마. 완전 추억 속에 있는 그런 테마주들도 있어요. 여기 자전거 테마도 여전히 있고, 그쵸? 솔직히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CNK 인터내셔널 사테마, 다이아몬드 테마 때든지 아니면 돈스코이호, 보물선 테마라든지 실제로 사람들이 그 실체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서 그 테마주를 매매했을까? 주목받고 관련주가 올라가고 관련 코인이 올라가니까 일단은 탑승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정말로 막 믿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진짜 종교를 따라다니듯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너무 위험해지는 거고. 근데 저도 약간 이번에 헷갈리는 건 그거예요. 예전에 4대강 테마라든지 자전거 테마 같은 건 정책적으로 나온 거였어요. 이번에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은 뭐예요?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고, 물론 뭐 지지율이 떨어져서 뭐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뭐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일단 배제하고 정부가 한다잖아. 그러면은 시추에 성공을 하건 안 하건 실제로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건 안 달하건 일단은 개뻥은 아니라 개뻥은 아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불 붙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뭐 어디 앞바다에 보물선이 좌초한 게 있고 그거 캐내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는 민간 연구기관이라든지 민간 기업에서 막 흘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불이 붙을 때 우르르르르르르 훅 붙어요. 근데 이번 건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140억 배럴 29년 치 하니까 어때? 불이 그냥 확 붙었지. 여기서 그냥 바로 불 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상한가, 내일은 하한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번 주는 연상, 다음 주는 하한가를 기록할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테마가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나올 거고 분명히 물린 사람 곡소리 다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트레이더들은 많이 참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건 위험해. 저런 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과거에도 저도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이 테마주의 실체, 그 업체가 실제로 이런 개발 사업이 있을 때 펀더멘털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부질없는 짓이더라고.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 간 회사 중에 석유 회사는 저기 있어요. 유통 아니면은 주유소 관련 사업, 가스 충전소 관련 사업. 아니 여기서 시추를 해갖고 이거 가스공사 돈이랑 정부 재정이랑 외국계 기업 투자받아서 한다잖아. 그러면 그 회사에 뭐 있겠어요? 모르지. 그리고 강관 같은 기업들 뭐 여기다가 뭐 심해까지 뭐 이렇게 파이프 받겠지. 어느 회사 거 쓸지 뭐 입찰이라도 좀 들어간 거 있어요? 파이프 몇 개 필요하다 계산되는 거 있어요? 없어. 근데 사실상 테마주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명확한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 즉 위험성으로 따지면 개와 늑대의 시간? 늑대와 개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멀리서 저 한 개 뒤에 늑대인지 개인지 알 수가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실질의 모습하고 완전히 좀 차이가 날 때, 뭔가 흐리멍텅할 때, 아니면 먼 미래일 때 테마주는 더 많은 변동성을 보여준다. 근데 그 많은 변동성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을 꿰게 되어 있다. 저는 예전에는 무조건 테마주는 다 나빠, 급등주 이런 거 따라갔다간 손해봐, 계속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버는 사람이 결국은 장땡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다만 이런 테마주에 본인의 포트폴리오, 특히 주식 비중 중에서 30% 씻겠어요? 절대 못 씻지. 그럼 미친 짓이지. 50% 몰빵 하겠어요? 그럼 미친 짓이지. 다음날 예를 들어 하한가 가면 어떻게 해?
분명히 언론 보도에서 뭐 대통령이나 산업부의 발표가 과장됐다라거나 반박이거나 아니면 외국계 어디 입장을 들어보니까 어떤 기술 기업에서는 우리는 사업 실체가 없거나 정확한 그 추정이 불가능해서 우리는 손을 뗐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인터뷰 나중에 나와봐봐. 이거 금닥하지 않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더라도 전체 자산 중에 일부분을 주식 투자로 하는 거고 그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아주 일부분 저는 맥시멈 5%? 1억 투자하는 사람은 한 500만 원 정도? 그 이내에서라면 뭐 그냥 뭐 홀짝 게임 짤짤이 단타 아니면 좀 액티브하게 뭐 그냥 그런 식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자기 주식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이런 테마주 매매를 한다라는 건 물론 이제 성향의 차이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나는 가치 투자자니까 나는 롱텀 투자자니까 중장기 투자만 할 거야 라고 봤을 땐 또 막 이런 거 나타나면 이제 배 아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적절히 하이브리드를 하셔라. 아 맞다, 제가 그 하이브리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도 잘하고 또 일정 부분은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트레이딩도 잘하면 이쪽에서 답답할 때 이쪽에서 먹고 이쪽에서 잘 안 될 때 이쪽으로 먹고 뭐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하시는 분이 한 분 또 계시잖아요. 깡패토끼님. 그분 필명이 깡토예요. 깡패토끼. 깡패토끼 옛날에 그 깡패토끼라는 그 애니메이션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분인데 뭐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가치 투자 잘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6월 20일에 우리 목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 YG 클럽 세미나 6월에 제야의 고수는 깡토님을 모시기로 했다. 사실 매주 애널리스트 세미나만 듣는 건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의 워너비 주식 투자로 잘 되신 분들 모셔서 또 이렇게 특강도 듣는 거 6월 20일 목요일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YG 클럽 세미나를 하는데 6월 6일은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충일에 여러분들 오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가 대신에 전 산업 기초 강의를 찍었죠. YG 클럽 연간 회원에게는 100% 무료. 그 중에 하나를 오픈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섹터를 오픈해 드릴까 하다가 역시 반도체구나. 역시 반도체는 반도체다 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 이승우 센터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주린이 분들 반도체나 그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삼성전자도 한번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는 완전 기초 강의. 요거는 YG 클럽 연간 월간 상관없이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릴게요. 해서 오늘도 Y스트릿 그리고 야식 잡술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좋아요랑 알림, 구독은 지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뿅!